온라인에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선 제가 준비한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한 7시 20분 정도부터 김기환 선생님, 그 다음에 그 통합과학 논술의 김동준 선생님, 이렇게 순서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솔루션 학원의 문정기 원장입니다. 이번에 그 연대 논술 대비 강좌 이렇게 오픈하면서 신청해주신 의원님께 이제 강좌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과목별로 들어가기 전에 올해 이제 연대 논술, 내년에도 큰 변화가 예고가 돼 있지만은 올해 연대 논술에 작년이랑 또 차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영재고 학생들이 연세대를 지원을 하게 됐을 때는 요 앞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요 숫자가 활동 우수자, 죄송합니다. 이거 사람을 잘못 체크했네. 이게 전체 선발 인원이고 그 바로 옆에 여기 적혀 있는 게 이제 활동 우수자 전형이라는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재고 학생을 많이 뽑으려고 만든 전형은 활동 우수자 전형이 맞아요. 근데 그 논술이랑 좀 차이점은 그 수능 최저 이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최저를 못 맞춰서 저 전형에서 이렇게 탈락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습니다. 뭐 조건이 높아서 그러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수능 대비를 이제 주력으로 하지 않는 영재고 학생들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요 활동우수자 전형의 순체적 맞춤 비율이 그래도 조금 높아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는 이렇게 요 전형으로도 합격을 하는 편인데, 그동안에 이제 인천은 이 활동우수자 전형에서는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합격자를 많이 못 냈어요. 그래서 이제 영재고별로도 좀 차이가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논술 전형으로 연대를 입학하는 이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작년이 제일 좋았죠. 수학 하나만 보면 되니까 수학 잘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회를 좀 몰빵해주는 느낌? 근데 올해 아시다시피 통합과학 논술이 그 배점은 상대적으로 수학보다는 훨씬 낮지만 추가가 되면서 이제 과학하고 수학을 좀 두루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생겼고, 모집하는 인원들을 보시면은 여기 적혀 있는 게 활동 우수자 전형으로 모집하는 숫자다. 그리고 여기가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는 숫자다. 이 괄호가 적혀 있는 거는 이제 계약 학과인데 특정 기업의 그 취업을 목적으로 선발하는 인원들이고, 그 중에서도 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삼성전자의 입사를 거의 약속을 받고 들어가는 과인데, 요즘에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에서 성과급을 저렇게 큰 규모의 성과급이 있을 수 있나 할 만큼의 이제 금액을 주다 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 과들이. 그래서 서울대에 그 내가 지금 내신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1차 통과가 조금 힘들다. 근데 나는 수학 이 논술이나 뭐 심층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한테는 추천할 만한. 왜냐하면 입결이 서울대 공대에 이제 뭐 중간 또는 하위권 이런 과들보다 오히려 이렇게 좋은 입결들이 나타나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요즘 이제 반도체 특수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만큼 이제 대학이라는 게 이 진로나 직업 선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그 입결 점수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융합 공학과는 그 LG 디스플레이의 취업이 보장된 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입결은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서는 좀 낮게 보이지만 다른 공대보다는 그래도 여기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이제 논술은 최저 없고 활동 우수는 최저가 있는데 이하보다
뭐 2하나 3하나 받으면 통과한다. 저것도 통과 못하나? 근데 통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연대에서도 이제 자유전공이 신설이 됐는데 이 전공의 이름 자체는 자유전공은 아닌데 서울대에 있는 자유전공하고 똑같은 취지의 과를 신설을 했다. 그래서 논술로 12명 선발하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은 추가적인 그 모집 인원 12명이 있다. 물론 계약학과는 갈 수는 없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통계학과, 이거 원래 계속 인문계에서 선발을 하던 거였는데 그 통합과정으로 위치를 이제 가운데로 옮겨놓고 시험지를 자연대 시험지로 보겠다. 그게 이제 올해 바뀐 내용이고, 뭐 우리 영재고 학생들한테는 뭐 상관이 없네요. 치대가 논술을 폐지했다라는 부분. 십자가 표시는 교직 이수 가능이다. 이거는 뭐 나중에 그렇죠? 2급 정교사인가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선생님, 그 사범대를 졸업한 것과 동일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준하는 어떤 기회가 있는 과들이다, 이런 얘기고, 생명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생명 또는 서울대 농생대 뭐 이렇게 보통 전공을 많이 선택을 하고, 거기서 조금 이제 뭐가 불안할 때는 카이스트랑 연대 또 생명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생명과학부가 2학년 때그 생명과학부로 입학을 하게 되면 2학년 때 시스템 생물학과랑 생화학 중에 하나를 이제 이게 학부제인데 나중에는 이제 과를 명확하게 고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여기는 교직 이수가 가능하고 여기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표시되어 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선발하는 이걸 이제 그냥 과 자체에서 선발하는 인원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논술로 3명, 2명 이렇게 선발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나는 골수 생명 쪽 생각하고 있어 했을 때는 요즘에 연대 생명 뭐 또 성균관대나 고려대에도 그런 비슷한 과들이 있는데 그런 과에 대한 어떤 입결 문의가 좀 있는 걸로 보면은 생명도 생명 라인으로만 쭉 과를 이렇게 알아보고 다니는 경향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설되는 것이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 그게 또 신설이 되었다. 또 첨단 약학과, 근데 이거 뭐 논술 전형이 없어가지고 크게 오늘 자리에서는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 옛날에는 뭐 다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뽑았던 과인데 그게 굉장히 다양해진 거 말고는 다른 곳들은 좀 많이 합쳐진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랑 좀 큰 차이점은 그냥 요 자연대학, 이과대학이라고 돼 있는 요 과들하고 이 공대의 점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크다. 서울대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서울대 자연대와 서울대 공대 어떤 중간에 있는 과들의 점수들이 좀 경합을 보이는 이런 양상이 많은데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영재고 학생들이 서울대나 또는 뭐 선호도에 따라서는 카이스트 갈 수도 있고 연세대 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핵심은 서울대에 대한 불안함이겠죠. 그거를 이제 그 대비하는 마음으로 쓸 때는 연대를 쓸 때는 이제 최상위 과들 위주로 쓰게 되고, 한동안 여기로 좀 많이 몰리는 경향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사실 뭐 특별히 쓴다는 과가 보이질 않아요. 여기 쓸 거면 그냥 여기 써서 이렇게 취업이 굉장히 이렇게 선호하는 취업의 문이 열리는 거, 그거라도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제 생각,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올해 논술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시기적으로 개강 직전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거라서 여기저기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넘어가서 본 순서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김교환 선생님이 이제 그 수직 논술 파트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선생님 모셔가지고 이 좀 자세한 내용 이렇게 들어보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환 선생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 모셔서 연대논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연대 논술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일정이라든지 과목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써놨는데요. 오른쪽은 이제 인문계열이라서 별 관심 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왼쪽이 이제 자연계열입니다. 우리 날짜 10월 10일로 잡혔죠. 그리고 자연계열이 이제 중요한 부분을 보면은 120분. 작년에는 이제 90분, 그리고 작년에 이제 문제가 5문제, 그리고 소문항 이제 한 2~3문제씩 이렇게 출제하셨는데, 올해는 이제 변화된 게 과학이 들어갔고요. 통합과학이 들어갔고, 이제 수학과 같이 해서 120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점 보면 이제 수학이 80점, 과학이 20점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디 보면 이제 수학만 놓고 본다면 작년하고 좀 비슷한 그 정도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소문들을 보면은 5문제에서 이제 각 문제당 소문들 2문제씩 해서 10문제 이 정도가 나왔는데 시간이 비싸기 때문에 올해도 이 정도 문항수 한 10문제 소문제까지 포함해서요. 이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역은 물론 전 영역 다이고 홈페이지 보면 뒤에 이상한 과목들 있죠. 실험 수학, 경제 수학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그냥 어머니들 잘 알고 계시는 1학년 수학부터 시작해서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그리고 기하 벡터 여기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약간 이제 과학 탐구가 들어가면서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가까웠던 작년 기출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설명드릴 것은 아니고요. 이제 출제 영역과 그리고 배점 정도만 말씀드릴 건데요. 다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문제가 출제되었고요. 1번과 2번은 소문항이 없었지만 3번부터 이제 소문항에 들어가서 출제되는데 출제 영역은 일단 소문 1번과 2번은 확통입니다. 그리고 문제 3번부터는 이제 3번은 이제 적분이고요. 그리고 4번은 기백이 조금 들어가 있는 사실은 미분 문제입니다. 그리고 5번 문제도 역시 미분의 문제입니다. 보면은 미적분이 이제 한 55% 정도.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확통이 2문제. 배점으로 본다면 40%가 좀 안 되가 30점 정도 되는데요. 30점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출제되고 기획이 미적분 같이 해서 반문제 정도 이 정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이 이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연대논술 출제 경향들을 보면요. 문항수는 이 정도로 계속 출제가 되었었고 중요한 것은 전 영역을 매년마다 좀 골고루 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분은 물론 가장 많은 비율로 대체로 절반 이상 문제들은 미적분으로 내지만 반드시 확통이라든지 기백 문제들을 빠지지 않고 혹은 1학년 과정이었던 수상화 이쪽 내용들도 종종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수업 계획인데요. 먼저 이제 교재는 물론 자체 교재인데요.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3학년 이제 2학년 겨울방학이죠. 3학년 되기 전에 이제 겨울방학 때 수업을 할 때는 이제 과목별로 시작해서 뭐 미적분 그리고 기백 확통 이렇게 이제 교재로 편집됐었지만 자 이제 파이널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하게 될 여름방학 교재는 주제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출문제들은 아마 아이들이 어디에서건 아마 어느 정도 봤을 거예요. 이제 기출문제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유사문항이라든지 보충문제들, 그리고 이제 심화 개념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나가는 이러한 체계를 가질 거예요. 특히나 이제 영재 학생들이 대체로 좀 그렇습니다만 특히 인천 영재 같은 아이들은 좀 특징이 학교에서 계속해서 1학년 때부터 심층에 대해서 심층이라든지 논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실 뭐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1학년 때 문제 중에서 학교 프린트 문제가 기출 문제들이 나옵니다. 심층 문제들이, 논술 문제들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서 예고를 하고 물론 출제를 했지만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문제들을 풀어왔어요. 그래서 특히 인천 영재고 아이들의 특징은 일단 문제 풀 양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른 영재 학생들보다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많이 풀어봤지 적게 풀어보진 않았습니다. 사실 3학 2학기 수세 시작하기 전에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학교에서 내준 숙제량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수세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이름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인천은 사실 1학년 때 고등교과 과정을 다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2학년 때 2학년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수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AP 과목들을 했어요. 물론 확통은 2학년 1학기 때 있지만 일단 기백까지 1학년 때까지 끝내버리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2학년 1학기 AP 캐클러스 1 그리고 캐클러스 2 뭐 이렇게 대체로 진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두드러진 특징은 기백이나 확통이 많이 기록을 못합니다. 심지어 올해 수세 수업을 할 때도 기백 문제를 푸는데 뒤에 벡터에서 뭐 벡터의 내적이라든지 공간 벡터 뭐 이런 쪽 내용들은 아주 기본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도 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아이들의 특징은 사실은 문제 풀량이 적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많이 풀어봤지만 이제 특히나 이제 기백이라든지 확통 이쪽은 좀 오래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개념들도 조금 부족한 면들이 좀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의 시작을 이제 그냥 문제에서 수식으로 문제를 물어보면 바로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장으로 문제가 이렇게 논술 문제처럼 나왔을 때 시작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 뭐 이러한 특징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저기 이번 수업 중점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건 뭐 학생들마다 편차가 상당히 있는 문제긴 하지만 아이들이 대체 보면 답안 작성을 되게 못해요. 물론 지금까지 학교에서 계속해서 서술형 시험을 봐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이제 서술형 채점을 낼 때 답이 맞으면 대체로 맞는 걸로 채점을 해줘요.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아주 세세하게 뭐 이러한 부분에 연결을 매끄럽지 못하다든지 용어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감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채점을 받아오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답안 작성이 엉망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아이들의 답안을 보면 수식밖에 없어요. 이 수식이 어떠한 조건에서 발생했고 어떠한 식 두 개를 연립해서 나온 식인지 거기에 대한 말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논술이다 보니까 면접도 아니고 논술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 한글이 적어도 20% 이상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수식이 뭐 80%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근데 아이들은 한글을 대부분 거의 쓰지 않아요. 본인 생각 흐름에 따라 수식을 계속 씁니다. 본인 생각은 그걸 갖겠지만 제3장을 읽어봤을 때는 이 식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파이널에서의 중점을 둘 부분은 아이들이 이제 기백과 확통, 미적은 사실은 상당히 잘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미적이 가장 비중이 높아서 미적도 하긴 하겠지만 자, 특히나 기백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기, 확통은 2학년 1학기 때 끝내버리고 이번 수술 때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을 까는 부분이 사실이고 특히 이제 확통 같은 경우는 통계 부분이 이제 시험에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경우수 부분은 아이들 잘 세긴 하지만 기백 같은 경우 기백 맨 뒤에 나왔던 부분들을
많이 까먹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 연습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진행은 저희가 이제 일요일 6시 반부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제별로 시작해서 이제 과목별로 나가기에는 조금 이제 실전 대비를 위해서 주제별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매 수업마다 미적분 대출한 3문제, 그리고 기하 확통 한 문제 정도,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1학년 내용도 가끔 넣을 거고요. 이 정도 비율로 계속해서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 및 심화 문제 풀이 3시간 들어가고, 그리고 수업 끝난 다음에 이제 시간은 사실 이제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제 논술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90분 정도 됩니다. 90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데 있어서는 이제 파이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90분짜리 모의고사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문항도 그렇게 FH를 이제 미적분과 기백과 확통 FH를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한 90분짜리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첨삭을 좀 이제 조교들한테 좀 깐깐하게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태까지는 학교 시험이 대충 아이들이 답이 맞고 과정에서 필요한 식이 있으면은 많은 걸 채점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채점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이제 학생들도 미리 말을 할 거예요. 적어도 한글을 20분 이상을 쓰고 네 생각이 어떤 식으로 출발했는지 그걸 꼭 한글로 몇 글자라도 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부분 점수에서 감점당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 런던 논술 이제 시험들을 보면요, 사실 이제 22년, 23년까지는 학교 측에서 커트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학과마다 다르지만 이제 상위권 학과 같은 경우가 커트라인이 대략 한 50점 정도예요. 물론 이제 과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만 상위권 학과들 같은 경우에서 커트라인이 한 50점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사실 정확한 점수를 발표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점수는 크게 변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물론 이제 영재고 쪽에 있으니까 이제 연대에서 이제 상위권 학과를 쓰겠죠. 커트라인이 이제 50 정도라 본다면 물론 조금 이제 안전하게 하려면 60점 이상 맞으면 좋겠지만 일단 목표가 100점인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시간상 맨 뒤에 있는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들 한 문제 정도 놓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에서 감점을 최대한 안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지금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가르쳤고, 그래서 이제 잘 알고 있는 학생들 마지막 파이널까지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합격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요. 통합과학 논술에 윤동준 선생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이어서 설명 해보겠습니다. 여기 마우스 네, 윤동준 선생님입니다. 과학관 같은 거지. 논준 형 이제 통합과학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그 영재고 과구 쪽으로 되게 오랜만에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종에서 이제 일단은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통 부티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는 좀 큰 학원이긴 한데 그쪽에서 이제 화투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매년 그
이 수능으로 넘어오니까 원래는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화학 올림피아드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옛날에 이제 뭐 AP 케미스트리라든지 이런 걸 이제 했었고, 근데 이제 수능으로 넘어온 지는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넘어가서 이제 매년 한 명 이상씩 이제 서울 애들을 보내고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돼가지고 한 건데 이게 이제 또 3년 전쯤에 이제 요 동네에서 또 유명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은 막 그렇게까지 유명한 친구 아니었는데 3년 전에 그 친구를 이제 유명한 애를 보내고 나니까 저도 덩달아 이제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고 있고 작년에도 이제 그 저기 중동고에 이제 그 정윤 학생이라고 그 친구도 이제 오픈반도 듣고 또 개인 수업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 애들을 잘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입시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이게 사실 수능이 올해가 이제 거의 마지막이고 선택 과목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좀 이제 고민이 많아져가지고 작년부터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 그래서 논술 자체는 근데 이제 과학 논술이 사실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이제 교육부에서 조금 이제 그 억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코로나 근처부터 해가지고 이게 인원도 계속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수리 논술은 그래도 좀 명맥을 잇고 있는데 과학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많이 없어졌죠. 옛날에는 막 이제 경희대니 뭐 저쪽 막 경북대니 뭐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좀 사라지고 연대도 이제 없다가 다시 또 생겼는데 하필 또 이제 원래는 물화생지에서 선택이었는데 또 이제 통합으로 또 바뀌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나온 거를 보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논술 100%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게 뭐 또 한양대 따라간다고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고 이제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바뀌었고 뭐 최저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수능을 안 봐도 됩니다. 논술만 잘 보면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수생이나 이런 애들이 그냥 한번 봐볼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다만 근데 이게 이제 통합과학이 도입이 되면서 시간이 좀 증가를 했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학이 한 30분 정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했고 실제로도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게 이제 연대 과학 논술은 이제 2 과목들이 거의 무조건 들어갔었는데 이제 이번에 나온 거를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막 계산도 사실 없고 그냥 이제 쓰는 약간 문과스러운 그런 물론 이제 문과 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과생 기준으로 좀 이제 약간 그런 문과스러운 게 좀 들어가서 이제 통합 논술을 이제 보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20%밖에 안 돼가지고 뭐 대충 한 20분 정도, 20분에서 한 30분 사이로 이렇게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렵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약간 그런 점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점을 깔고 이제 수리해서 좀 이제 변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감점을 최대한 줄이면서 이제 어쨌든 베이스로 깔고 가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논술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9강 정도 세부 단원이 이제 뭐 물론 대단원은 4개지만 그 중에 이제 9개 정도 강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원별 성취 기준이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개에서 한 5개 정도 되고 그걸 모으면 대충 한 32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 이번에 연대 논술 이제 모의 논술 본 것도 보게 되면 이 중에서 한 3, 4개 정도를 엮어가지고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뭐 융합, 뭐 통합, 아무튼 이제 그런 주제에 맞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과학 논술이 있을 때 이제 선행 학습 규제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사실 유명무실했었는데 이 해 이제 2년 연속으로 연대가 좀 약간 위반을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이제 모집 정원 감축이라는 좀 제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때 이후로 문제를 보시면 되게 쉬워집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전하고 이후가 좀 달라요. 수리 논술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고등교육을 배웠으면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생의 일반고 기준으로 일반고 학생 기준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는 거의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막 이제 막 거의 막 화투와 일반학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이제 그냥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어느 정도만 조금 하면은 이제 금방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로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25학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게 이때는 이제 애들이 이 약간 실수로 이제 미리 좀 이제 시험지가 배부가 돼가지고
애들이 그걸 챗GPT로 풀어가지고 그거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오후반 애들 오전반 애들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유출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모집 인원이 좀 감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최대한 뭐 작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최대한 잡음 없이 처리하고 싶은 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튼 쉽습니다. 네,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매우 낮습니다. 맞고 뭐 범위는 어차피 이 안에서 나오게 되고 그걸 이제 막 갑자기 막 원, 투가 들어와가지고 막 계산을 시키고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육과정 막힌 첫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첫 해, 7년 정도에 가는데 첫 해는 항상 쉽습니다. 쉽고 거의 이제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 위주로 조금 공부하면 이렇게 금방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과학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어렵게는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과학 교수도 어려워야 화투 수준이고 고등학교 화투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재고 기준으로는 진짜 뭐 중3 애들도 풀 수 있으니까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과 애들의 이제 문제점에서 그때도 이제 막 논술을 하면서 이제 막 대치 러셀이나 뭐 분당 러셀에서 이제 애들 막 답안 해가지고 다 쓰는 거 보면은 진짜 막 그러니까 너무 너도 알고 나도 알기 때문에 난 여기까지만 쓰겠다. 이거 요런 스탠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인데 그 1 더하기 1을 안 쓰고 그냥 2를 딱 쓰는 거야. 그럼 이제 당연히 알겠거니라고 하는데 이제 채점관의 입장에서는 그게 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 부분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답이 왜 나왔냐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머리로는 당연히 알고 있고 사실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제보다 훨씬 깊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서술하는 훈련이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과생들 특히 그래서 서술하는 연습을 일단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 써야 된다.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점 없이 이제 그 서술할 수 있는 그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고지 이게 이제 자유 이렇게 서술해가지고 백지 상태로 돼 있는 답안지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연대 모의논술 답안지 보게 되면 원고지 형태로 돼 있어요.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원고지를 또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뭐 화학 기호 같은 거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되고 뭐 들여쓰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처리를 해야지 이제 거기서 감점을 안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제 감점을 안 당하는 형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뭐 플러스 알파로 뭘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채점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답안지에 현출하는 거하고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간극을 최대한 이제 메워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과학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베이스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애들이 이만큼 알고 있는 거를 이제 요 정도 선에서 서술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걸 좀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약간 좀 하얀색으로 나있긴 한데 사실 이렇게 원고지가 돼 있어요. 원고지 돼 있고 그래서 문제 2개 이렇게 나와가 물론 이제 문제가 2개만 나오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제 일단은 모의 논술 기준으로 첫 번째 문제가 한 300자 내외로. 근데 이게 또 이제 인문 논술하고 다른 게 인문 논술은 글자 수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300자를 그 안으로 딱 채워야 되는 게 있는데 과학 논술이다 보니까 안팎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300자 기준으로 조금 이제 조금 덜 되거나 더 되거나 그건 뭐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약간 까만색으로 좀 더 진하게 이제 음영되어 있는 칸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500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500자 안팎으로 해서 약간 5% 10%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해야 되고 이게 또 이제 너무 적게 써도 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계산 문제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답을 일단 맞아야 되고 가는 과정을 또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딱딱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계속 풀어서 써야 돼. 말로 써야 돼. 말로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옛날과 조금 이게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원고지에 맞춰서 써야 되고 이제 규칙을 이제 준수해 써야 되고 이제 실전에 맞춰가지고 이제 원고지 쓰는 법을 연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모의 논술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시문 3개가 나오고 제시문 첫 번째 이제 물의 상태 변환이 뭐니 하는 게 나오고 두 번째 막 하면서 물 불균형 해소가 되고 세 번째 이제 막 물의 세 가지 시대 막 하면서 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이제 연결해가지고 써줘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물이 당연히 뭐 증발하면서 흡열을 하고 뭐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발열을 하고 이런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엔탈피 값도 알고 있고 어떤 수치적인 부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너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말로 써야 되는데 말로 쓸 때 그런 계산이 안 들어갑니다. 뭐 436 빼기 어쩌고 이런 거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서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조금만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면 금방 할 거예요. 오히려 막 이제 계산 이런 게 어렵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고서 이제 이거를 물의 역할이 어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의 순환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한 서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동안은 이제 그거를 문제 형태로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그걸 해석해가지고 풀었겠지만 계산을 해서 풀었겠지만 이거 이제 말로 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이제 댐을 해가지고 뭐 댐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해야 될 거고 이제 그걸 좀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3단계입니다. 한국 사람은 3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단계로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이제 이게 이렇게 돼서 결국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걸 좀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맞는 이제 주제 세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연대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4강하고 8강을 엮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세 가지입니다. 저위도에서 증가를 해가지고 대기 대신을 통해서 고위도 이동하고 고위도에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균형 해서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말로 풀었어야 돼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그 이과 애들 기준으로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이거를 효율적인 사용이 뭐냐, 그치? 효율적인 물 사용과 효과적인 물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물 수요를 줄일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 말을 왜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효율적인 물 사용이라는 이 단어 선택.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과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효율적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동안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효율이 몇 퍼센트가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거보다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냥 이제 효율적인 물 사용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 이렇게만 쓰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방이 될 것 같고 근데 이 표현 자체는 예시 답안에 나온 표현이에요. 연대에서 이 예시 답안에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튼 좀 이제 네. 저도 이과의 인간이어가지고 그게 좀 되게 그렇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얘네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약간 문과적인 그런 스탠스가 되게 쓸데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되게 이제 이과 100%적인 인간이어가지고 네. 그런 약간 말 길게 쓸데없이 길게 하고 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그래도 문과스럽게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결국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논리 구조를 이제 알고 그래서 일단 이제 통합과학 9개 이제 강에서 이제 핵심 논리 구조를 이제 머릿속에 딱딱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표현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하나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6회차로 구성을 했고요. 2시간씩 이제 그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교재 자체는 이제 어차피 처음 시작되는 거라서 지금 이제 그 주제를 계속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료 버전을 다 쓰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을 감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해가지고 뭐 자료 막 올리고 만들어줘 하면 이상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검토해가지고 다시 수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얘네가 잘하는 건 뭐냐면은 이 주제를 엮어주는 걸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4강과 8강을 엮는다든지 뭐 2강하고 9강을 엮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의 아이디어들이 표현될 수 있을지를 굉장히 잘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거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사람의 이제 어떤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유료 모델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리고 있고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정제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6회차여서 이제 12개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충분한 이제 그 풀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연습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단원별 연습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융합형 연습 문제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쪼개 가지고 각각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완성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수업 자체가 그래서 약간 방향성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애들 기준으로 이제 그동안 들었던 이제 막 이렇게 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히 알고 있는 걸 잘 꺼내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첨삭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 제가 직접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게 알바를 쓰게 되면 알바가 가지는 또 논리가 있어요. 본인만의 논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논리하고 제 수업의 논리와 어떤 이제 예시 답안의 논리와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이제 예시 답안에 가까운 논리를 이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직접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기간은 이렇게 흘러갈 거고 이게 뭐 어쨌든 뭐라 해야 되지? 그 크게 그 부담이 되는 수업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우리가 예를 들어 뭐그 내신 대비로 막 일반학 수업을 한다. 그러면 뭐 오히려 저도 편한데 이게 이제 통합과학 논술이라고 하는 게 이게 1년 전에 도입된다고 할 때만 해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연대니까 왠지 좀 이제 어렵게 되지 않을까 통합과학 주제를 가지고 시작은 하지만 거기에 이제 원하고 투를 막 넣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모의 논술을 까고 보니까 별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제 문과적인 그런 특성이 더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과적인 베이스를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걸 기본으로 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잘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 설명을 마치고요. 여기까지 김덕준이었습니다. 통합과학 논술은 사실 타겟 자체가 완벽하게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시험이라서 왜냐면 영재고 학생들은 이 과목 자체를 패싱을 해버리는 상태거든. 바로 원, 투를 1학년이나 또는 뭐 길게 하는 학교들은 2학년 1학기까지 원, 투 강제적으로 이제 다 몰아생지를 다 듣게 하고 통합과학은 학교에서 이제 주로 다르지 않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문제는 통합과학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서 몰아생지를 다루는데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영재고 학생들은 좀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이후로 이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영재고 입시를 위해서 중등, 고등 선행을 이렇게 했던 시기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이후로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연대만의 이제 논술 스타일로 이걸 이렇게 출제하겠다. 지금 한 세트밖에 없지만 보면은 몰아생지를 다 조금씩 섞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굉장히 좀 지식적으로는 얕게 뭐 아주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통합과학에서 이런 정도를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다루고 있고 거기서 또 아예 그거를 이제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약한 지식이지만 얕은 지식이지만 알고는 있어야지 답안을 서술하고 그래서 영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경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 통합과학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시험에서 출제 소스로 쓸 수 있는 개념적인 부분들은 몰아생지의 이런 정도다. 너희들이 이제 원투 들어가기 전에 원래는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너희는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이걸 공부하지 않고 넘어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뭘 이게 이런 거야라고 알려줄 정도의 내용들은 아니고 뭐 이런 거죠. 딱 단어, 이렇게 소제목 같은 거 얘기해주면 그 내용 들어가고 이런 거는 안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주는 그런 것부터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우리 김준 선생님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이게 선생님을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첫 해여서가 아니라 사실 통합과학을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 일반고에서 내신 대비를 해오고 있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다수의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논술 문제를 이렇게 풀어줘요 했을 때 그 수준에 또 적합한 거기까지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과학 그 수업을 했던 선생님들은 굉장히 찾기가 힘든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원고지에다가 답을 써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심층 문제처럼 이거 너 알아? 이거 너 풀 수 있어? 풀어봐 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가 이 관점에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럼 주장해봐 이런 쪽에 좀 가까운 마지막 문제가 또 한 문제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문제만 보면 그냥 일반 논술 선생님한테 좀 더 적합한 문항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들은 과학적인 지식 때문에 못하겠다. 그리고 그냥 통합과학을 쭉 해왔던 선생님들은 이게 논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는 거가 사실 쉽지 않죠. 계속 해오던 내신 수업들을 아마 하려는 경향성이 강할 거고 우리 선생님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화학하고 물리를 복수 전공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두 과목을 주전공으로서 두 개를 다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대형 그 인간 업체죠. 메가스터디에서 통합과학 논술 팀을 이렇게 구성해서 거기서 활동을 해오신 경력이 있어가지고 정말 안성맞춤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막 이렇게 통합과학 논술 만약에 그 데뷔하는 선생님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이 적합도가 높은 선생님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좀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아마 최초 그 안내 문자를 냈을 때는 그 국어 논술 선생님을 제가 거기다 소개를 해놨을 건데 아무래도 이게 그냥 논술이 아니고 통합과학 논술이다 보니까 얕은 지식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좀 상식에 가깝지 않나? 그러면 마지막 문항이 그래도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논술 선생님이 제일 최적화된 문항 아닌가 했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순간 그 지식의 어떤 깊고 얕음을 떠나서 그냥 논술 선생님이 하기에는 처리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좀 선회를 한 거죠. 그래서 과학 전공자가 결국에는 맡아야 되는 수업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제 그 원수 선생님은 조금 이제 맞춤법이라든가 첨삭을 할 때 그 국어 표기적인 부분에서 조금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문을 해주시는 역할로 좀 변경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요거 통합과학 논술 개설하는 곳이 꽤 있나요? 있어요? 주로 어떤 선생님으로 개설해요? 예전에 이런 형태의 논술이 있었대요. 없어지기 전에 그때 해본 경험이 MMI나 있으신 뭐 의대나 이런 거 하시던 분일까요? 아니요. 다른 대학, 쪽을, 네, 다른 대학의 이제 논술 과학 유형을 논술. 들여다 보면 조금 이제 수준이 이렇게 그 성적대가 좀 중간 이하에서는 원투를 보지 않고 통합과학 수준만 봤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대비를 했던 선생님들을 데려와서 네. 네, 글쓰기이긴 네. 한데 예전에 그러면 형태를 우리 경험해 영재고 보셨어요? 학생들이랑은 네. 수준이 너무 안 맞죠 사실. 그때 주로 담당했던 학생들이라고는 너무 이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역량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또 아이들이 갈증이 좀 심하게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나 뭐 일반고의 상위권이나
우리 영재고 과고 학생들한테는 가장 최적화된 선생님일 거다. 좀 자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순서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요거 좀 이제 녹화를 스탑을 하고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